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수들의 질문 기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들은 무엇을 묻는가? 한근태의 고수의 질문법을 들려드립니다. 질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묻는 질문이다. 둘째는 자신이 알고 있지만 상대에게 답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다. 목표란 무엇일까? 목표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목표가 없다는 건 시동을 켜고 움직이긴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과 같다. 당연히 성과를 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건 되는 대로 사는 것과 같다. 목표는 왜 중요할까? 목표는 최고의 동기부여 수단이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게을러진다. 목표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방황한다. 목표는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목표는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같다. 또 목표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재력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잠재력은 깨어나지 않는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좋은 질문 중 하나는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질문이다. 나만을 위한 질문에서 벗어나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상자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상자 밖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다. 자기 부서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서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다. 어른에게는 아이로서, 아이는 어른으로서,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국민은 대통령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다. 질문은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 과연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삶은 문제를 내주고 언제까지 풀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알아서 문제를 내고 알아서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문제를 푸는 건 쉽다. 문제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생각하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면 궁금한 게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다. 반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궁금한 것도 없고 질문도 나오지 않는다.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평생 뭔가를 배우며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가? 가장 좋은 질문은 개념의 정의를 다시 묻는 질문이다. 도대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남이 내린 정의가 아닌 나만의 정의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경영자라면 경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슈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다. 건강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유도 그러하다. 제 정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떤 만남이건 첫 만남이 중요하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청춘 사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첫 만남이 즐겁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 최고의 대화를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좋은 질문은 상대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것이다. 만약 상대가 최근 멋지게 성공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관해 물어야 한다. 만약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했거나 사업부를 하나를 매각했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일을 했는지 묻는 것도 좋다. 스키 광이면 스키에 관해 묻는 것도 좋고 요가를 하는 사람이면 요가에 대한 질문도 좋다. 중요한 건 사전에 만날 사람에 대해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남은 눈뜸이다. 모든 것은 만남으로부터 온다. 새로운 기회도 깨달음도 돈을 버는 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만남을 신성시해야 한다. 만나는 시간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최선은 만날 사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질문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도 보고 책이 있다면 책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봐야 한다. 누군가를 만날 예정인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가?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일 것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 외에도 좋은 관계를 위한 방법으로는 베풀기, 주고받기, 매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관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관심이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심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내 행동을 좌우하고 거기에 돈과 시간을 쓰게 된다. 요즘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가? 대인관계의 출발점은 상대에 관한 관심이다. 관심을 두는 것은 최고의 사교 도구다. 그런데 관심과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질문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질문과 경청은 커뮤니케이션의 양대 축이다. 경청은 왜 중요할까? 첫째, 경청해야 무언가 배울 수 있다.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배울 수 없다.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질문을 하면서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경청해야 상대와 친해질 수 있다. 경청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셋째, 내 귀를 열어야 상대의 입을 열 수 있다. 넷째, 잘 들어야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잘 들어야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묻기와 듣기는 같은 무게를 지닌다. 잘 듣지 못하면 질문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듣는 사람이다. 열심히 들어야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경청과 질문은 같이 간다. 잘 들어야 상대는 더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질문이 생각난다. 결과는 맛있는 대화다. 서로에 대한 친근감의 획득이다. 더 많은 정보의 습득이다. 여러분은 직원들에게 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그 질문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가? 질문을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은 경험이 있는가? 질문에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겸손이다.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질문은 질문 내용 못지않게 의도가 중요하다. 순수한 의도로 질문해야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훈련이다. 질문은 자기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좀처럼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에 답하지도 않으려 한다. 입 다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다. 마음 놓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조직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가? 회의할 때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저자의 이야기처럼 좋은 질문이란 대화의 활기를 불어넣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네요. 앞으로 여러분도 다양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듣는 10분 김혜연이었습니다.